그 일부가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냥 넣어봤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등 완공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는요, 아까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는 권리가액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만 나눴죠. 왜냐면은 완공된 거에 주택에 그건 없잖아요. 완공되기 전에 판 거니까. 그래서 종전주택을 팔고 그냥 프리미엄을 팔고 요거 두 개였을 텐데 요번엔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자, 어떻게 나누냐?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 얘는 아까 입주권이랑 똑같아요. 권리가액에서 종전주택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고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요거를 빼면은요 그냥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중요해요.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은 뭐냐면요, 양도가액에서 분양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뺍니다. 자, 요게 나오면 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을 구주택과 청산금 납부분으로 나눠요. 왜냐면은 얘는 종전주택이고 이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양도차익 중에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분 때문에 오른 게 있을 거고 이번에 청산금을 납부해가지고 오른 부분이 있을 테니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주택분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관처 후 양도차익, 여기서 분양가액, 총 분양가액분의 권리가액, 내 옛날에 같이 분 만큼 구주택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은 관처 후 양도차익에서 총 분양가액분의 내가 낸 분담금 이만큼 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도차익이 위 계산식대로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 전과 구주택분 양도차익은 처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옛날에 보유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관리처분 인가 전과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중 구주택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인정되고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인정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산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24년 10월 11일에 완공됐고요. 양도가액은 25억. 그 다음에 구주택 취득일자는 2004년 5월 6일까지고요. 취득가액은 3억.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액은 15년 8월 30일. 사용승인일은 21년 9월 28일이고요. 권리가액은 9억 6천. 추가 분담금은 4억이라서 분양가액은 13억 6천이겠죠. 구주택에서는 10년 이상 거주했고 신규주택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느낌만 보세요. 어차피 그 교재에 숫자는 있으니까요.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은 요 권리가액 9억 6천이 올라오고 취득가액은 3억 원이고 필요경비 없다 가정하면은 6억 6천이 올랐죠.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니까 요 6억 6천 곱하기 25억 분의 12억을 하면 3억 1,680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과세 양도차익이 3억 4,320이 나와요. 자,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 한번 볼게요.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은요, 총 25억에서 분양가액 빼라고 말씀드렸죠. 13억 6천을 빼면은 11억 4천만 원이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이에요. 이 관리처분인가 후 11억 4천 중에 총 분양가액 13억 6천 중에 9억 6천만 원이 구주택분 양도차익이 될 거고요. 이 4억 부분이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것도 비과세 양도차익 25억 분의 12억으로 계산하면은 쭉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과세 양도차익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요 두 개, 구주택분과 관리처분 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004년부터 이때까지 쭉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 다 들어갑니다. 얘네 둘은. 근데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 중에서 청산금 납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게 6년이 아니고 9년이에요. 9년 보유인데 오타가 좀 났어요. 9년 보유 18%라 가지고요. 요게 이제 2천 몇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총 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낌을 보셔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얘는 신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인가일이 2015년 8월부터 양도일 2024년 10월 11일까지 9년에 대한
9년 보유한 18%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가지고요. 이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계산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 차익 중에 구주택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중에 청산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일부터만 적용된다. 그래서 신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2%씩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신규주택에서 거주를 했다 그러면은 1년 보유당 4%, 1년 거주당 4%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초분들이랑 강남분들이랑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제가 시간상 요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제 교재 워낙에 그냥 읽어보셔도 정리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면은 거주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거주요건이 사라집니다. 거주를 안 해도 상생임대주택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자, 두 번째, 아까 장기임대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거주 안 하고 상생임대주택이더라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해요. 자, 세 번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표 1, 표 2 했었죠. 표 1은 1년에 2%고 표 2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년에 4%씩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도 거주기간이 면제가 돼요. 근데 실제로 거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당 4%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만 실제는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보유기간별 4%만 적용 가능합니다. 판단됨이 아니고 정확한 얘기가 나왔어요. 적용 가능함이에요. 자, 그래서 상생임대주택, 우리 지금 강남에 계신 분들이나 조정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상생임대주택 맞추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팔 수 있어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때 이거 상생임대 됩니까?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좀 많이 받으시는 실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은 규정이에요. 그럼 상생임대주택으로 만족하면 그래요. 뭐 비과세 거주요건 없어지고 거주주택 비과세 할 때도 거주요건 없어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년 보유당 4%가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상생임대주택이 뭐냐 한번 볼게요. 이 상생임대주택은 안에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뜻해요. 직전임대차 계약은요, 요거 중요해요. 이 상생임대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직전임대차 계약이에요. 이 직전임대차 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뜻해요. 다시 한번,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갭으로 산 거 있잖아요. 기존 매도인에게 승계받은 승계 임대차 계약은 제외돼요. 갭으로 끼고 산 거는 그 기간 동안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게 종료된 다음에 계약을 해야 직전 임대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자, 상생임대차 계약 한번 볼게요. 이 상생임대차 계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11월 12일 이후부터 확정됐고요. 그냥 이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 12월 20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및 임대를 개시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24년 12월 31일이었다가 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임대 개시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계약 체결까지만 있다가 임대 개시까지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가지고 임대료 등 증가율이 5% 이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는 2년 이상 의무 임대 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되면 첫 번째로 거주요건이 있는 아파트들, 주택들이 거주요건이 사라지고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을 때 그 거주주택에서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 세 번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 1년 보유당 4%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만족하는 상생 임대주택이어야 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어야 되고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셔야 되죠. 상생 임대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가지고 5% 이내로 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 요거를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틀은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 모두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로 봐요. 저는 이 규정이 정말 다행인 게, 제가 검토하기로 우리가 보통 전세를 쓸 때 예를 들어 22년 9월 14일부터 24년 9월 며칠까지로 쓰죠? 13일로 쓰시죠? 13일로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맞나요, 원래? 원래 토일불산입이죠.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9월 14일부터 9일 14일까지 써야 되는데 13일로 쓰면 1년 11개월, 뭐 예를 들어서 30며칠이 아닌가, 30일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 규정이 있어요. 그냥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가줄게 해가지고 뭐 크게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넘어가고요. 아까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요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원조합원 입주권, 토지 증가분 포함의 경우에는요, 완공 전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가능함.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고 나중에 분양권 할 때 말씀 한번 다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상생임대주택과 관련된 예규 해석들을 좀 볼 건데요. 중요한 거 좀 몇 개 보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요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 몇 개 보고 제가 나중에 뭐 다가구주택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과의 계약을 신소유자로 변경한 계약이래요. 요건 볼게요. 20년 9월 29일에 을이 갑과 조정대상 지역 내에 갑소유 A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10월에 갑과 병단의 A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 임대기간은 20년 12월 1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래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에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